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젊은 시절에 마르셨거나 정상 체중이었던 분들도 중년에 접어들면 나이살이 붙으면서 여기저기 군살이 붙으면서 옷이 조금씩 끼기 시작한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붙은 군살은 또 잘 빠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중년, 특히 중년 여성의 비만 관리법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강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오한진 박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중년 나이살 이거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중년 아직 안 되셨는데 아니, 저희 시청자분들.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죠. 네. 다만 이제 일반적인 다른 나이의 비만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 그래서 조금 관리가 더 필요하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조금 더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네. 풀어볼까 합니다. 네, 그 관리 비법을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년 여성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죠. 이 비만, 복부 비만 특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러면 왜 웃으시죠? 네. 예, 중부지방이 조금 불편하신가요? 네. 이게 굉장히 고민들이시죠. 사실 우리 배에 이 지방이 모여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굶거나 뭐 조난을 당했거나 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 몸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로 그걸로 연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연명을 하기 위해서 복부에다가 지방을 저장해 두는 것이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모양이 안 나니까, 그렇죠? 중부지방이 많이 나와 있으면 전체적인 모양이 나오질 않으니까 나 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사실 복부 안에 기름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그냥 신경 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것은 조금 피해도 괜찮겠다. 자연스럽게. 네, 저도 좀 나오고. 자, 근데 왜 이게 중년 여성들한테 문제가 되느냐? 그게 이제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우선 이제 비만부터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면, 비만의 원인은 1번이 유전적인 거예요. 그 유전적인 거에는 이제 가족력이 포함이 되는데, 부모가 조금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제분들이 살찔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식습관을 닮아가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생활 습관의 영향이 있죠. 여러분들이 늘 앉아서 사느냐, 또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몸에 비만이 또는 살집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만을 유발하는 또는 살찌는 걸 유발하는 요인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추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는 않죠. 자,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이 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냐. 최근에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체질량 지수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라는 거는 내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키는 뭐 내가 150cm다 그러면 1.5 미터로 계산을 해서 1.5의 제곱으로 내가 60kg다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보면 이제 그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를 가지고 25가 넘으면 우리는 비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요새는 이 병원이나 뭐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딱 잡고 쓰는 게 있죠. 쓰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비만입니다. 요즘에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딱 나오죠. 자, 이 체질량 지수로
우리가 이제 위험 체중이다. 정상, 위험 체중, 1단계 비만, 2단계 비만 이렇게 나누는데 위험 체중까지의 체질량 지수를 23에서부터 24.9까지 25를 넘으면 1단계 비만, 또 30을 넘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고도 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비만의 유병률을 또 살펴보면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 50을 넘어서 중년이 돼서 그 이상으로 넘어갈수록 여성분들은 계속 올라가고, 남성분들은 30대, 40대에 가장 비만율이 높아요. 그랬다가 50을 넘으면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이 체중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체중이 늘어나면 우리 몸엔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우선 신진대사가 교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복부에 쌓인 지방에서부터 염증 물질이 나오고, 이런 염증 물질들은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질병도 일으키지만 이런 이 대사의 문제를 일으켜서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아니, 멀쩡하던 사람도 체지방이 늘어나면서 이런 질병에 노출이 되니까 이게 수명에도 연관이 있고, 또 수명이 길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병 없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병 있는 상태로 사는 기간이 늘어나면, 유병 기간이 늘어나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고 본인도 괴롭지만 같이 있는 가족들도 아주 많이 힘들거든요. 이 복부 비만은 수많은 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유방암, 자궁 내막암, 신장암, 식도암, 췌장암, 림프암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암과 이 복부 비만은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아, 내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체중이 늘어나면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것들이 생기는데 거기에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로 인한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오니까 이걸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자,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질병이 3개 이상 모여 있을 때를 얘기해요. 이 대사증후군의 1번은 복부 비만이에요. 복부 비만이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이 있느냐, 고중성 지방이 있느냐, 또 HDL이라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적으냐, 또는 당뇨병이 있느냐, 이런 요인을 합쳐서 3개 이상 있을 때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병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게 사실 기대 수명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이게 바로 복부 비만에서 시작하니까 줄여야죠. 그런데 여성들, 특히 중년 여성들이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폐경이 탁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필요하니까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그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방이에요.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을 자꾸 많이 만들어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려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폐경이 되고 갱년기가 되면 복부에 기름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야 여성 호르몬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대사의 변화 때문에 여성들이 살 빼기가 더 어려운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갱년기가 되면서 이 감정 장애가 온다 그랬잖아요. 신경세포,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이 조금 떨어지면서 우울감도 생기고 기억력,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존감도 떨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거기에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영향을 주어요. 이 세로토닌은 우리 그 햇볕을 쏘이면 그 햇볕이 눈을 통해서 들어가서 뇌에 있는 송과체라는 데를 자극하면서 세로토닌을 만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폐경이 되면서 덜 만들어져요.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행복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잖아. 우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이런 문제가 더 생겨서 운동량도 줄고 따라서 에너지 소모량이 작아지니까 중년 여성이 복부 비만이 생기기가 더 쉬운 거예요. 또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식습관의 변화가 옵니다. 과식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폭식할 확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폐경 전보다 훨씬 이런 음식 습관이 바뀌면서 살찌기가 쉬운 모양새가 되는 거고요. 또 활동량도 이 폐경이 되면서 줍니다. 세로토닌만 문제가 아니라 저절로 활동량도 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중년 여성한테 작용하기 때문에 중년 여성의 복부 비만을 해결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만 치료 뭐 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살 빼요. 아니 살 뺄 때 어떻게 하냐고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거 하나만 하나요? 운동해요. 그렇죠. 초등학생도 알아요. 덜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된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나요? 어렵죠. 우선 식사를 얼마나 줄여야 될지를 몰라요. 그죠? 선생님,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살쪄요. 이러고 저를 찾아오세요. 근데 제가 먹었나 안 먹었나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체중은 시험 성적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하셨으면 시험 성적이 올라가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죠? 성적표예요. 그죠? 체중은 성적표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하셨으면 체중이 줄어야죠. 안 줄었어요? 그러면 잘 못한 게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밖에 안 먹는데 더 안 먹어야 되느냐? 더 안 먹어야죠. 줄이고 싶으면. 그것만큼 먹어서 안 주는 거니까 더 줄여야 내 몸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안 먹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덜 먹어야 내 몸에 붙어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지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만큼 먹었는데 안 줄어. 그럼 요만큼이 내가 쓰는 에너지로 다 쓰이고 나머지는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도 더 줄여야 내 몸에 붙어있는 지방을 갖다 쓴다 이겁니다. 두 번째,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맨날 달리기를 해야 되느냐? 운동장을 얼만큼 돌아야 되느냐? 나 밥 먹고 운동장 1시간씩 걷는다. 그런 분 많아요. 근데 나 하나도 안 빠진다. 참 안타깝습니다. 운동장을 1시간 걸어 다니면,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 다니면요. 짜장면 한 그릇만큼도 안 써요. 한 3시간 터덜터덜 걸어 다녀야 짜장면 한 그릇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밥 먹고 터덜터덜 1시간 걸은 걸로 체중 빠지기를 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적당한 운동은 어디까지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과연 살이 빠질까? 이걸 이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운동을 전혀 안 했더니 이 내장 지방이 8.6%가 증가를 했어요. 몇 개월 동안? 8개월 동안. 그 다음에 조깅을 조금 했어요. 일주일에 한 17.6km. 그러니까 매일로 따지면 한 2km 조금 되는 정도를 뛴 거예요. 매일. 그랬더니 내장 지방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안 빠진 거지.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얼마나 하면 빠지느냐? 일주일에 32km를 뛰었더니 내장 지방이 8%가 줄었어요. 32km. 이거를 6일로 나누면 6 얼마예요? 5에서 6km. 하루에 5에서 6km 정도씩은 뛰어야 체중이 조금, 이 복부 지방이 조금 쓰여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일이 아니죠. 이렇게 운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는 적당한 운동으로는 살 빼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르쳐 주는 게 어떤 운동이냐? 갑작스럽게 힘을 쓰는 운동을 해라. 그게 뭐냐? 스피드 워킹이라는 거예요. 스피드 워킹은 뭐냐면 빨리 걷는 거잖아요. 빨리가 얼만큼이냐? 1초에 3걸음씩 걸어야 돼요. 이렇게 걷는 거는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1초에 3걸음씩 걷는 거. 요걸로 한 40분 매일 걸으면 체중 쭉쭉쭉쭉 줄어요. 이렇게 이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이제 덜 먹어야 되겠는데, 자, 덜 먹는 건 쉽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의 종류를 바꾸셔야 돼요. 음식의 종류. 여러분의 에너지로 쓰는 음식의 종류를 바꿔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탄수화물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탄수화물 뭔지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밥빵, 국수, 라면, 떡, 그런 종류가 하나 있어요. 밥빵, 국수, 라면, 떡. 두 번째가 고구마, 감자, 옥수수, 마. 고구마, 감자, 옥수수, 마. 그 다음에 설탕, 꿀, 과자, 탄수화물, 아니 과자, 탄산음료 이런 거.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모든 과일. 모든 과일. 마지막에 또 하나 있어요. 술, 알코올. 이렇게 한 5종류를 여러분이 적게 먹어야 돼요. 자, 이 중에 대개는 과일을 어떻게 끊어요? 이 소리를 많이 하세요. 자, 과일에 들어있는 당을 과당이라고 합니다. 이 과당은요, 우리 몸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요. 여러분이 먹은 나머지 당분을 다 쓰고도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게 과당이에요. 그래서 과당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이 과당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배 터지게 먹으면 안 되고, 먹으려면 한쪽씩 아주 줄여서 먹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걸 뭘로 바꿔요? 단백질 쪽으로 바꿔줘야죠. 단백질 쪽으로 바꿔주는데, 단백질은 고기인데 그것도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방이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방이 없는 살코기. 지방이 없는 살코기 뭐 여러분이 다 따지시면 많아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다 괜찮고 지방이 없으면 되고, 뭐 생선에도 지방이 없는 것들, 그 다음에 두부나 콩, 그렇죠? 계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식단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 조금 피해야 될 걸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장 있어요. 내장, 뭐 순대, 그죠? 또 선지, 그다음에 곱창, 대창, 내장, 이런 것들은 꼭 피해야 될 음식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살이 안 빠지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요. 하지만 피해야 될 음식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종류가 있는데, 이게 뭐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오메가3라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것들이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하지만 복부 지방을 없앨 때는 이런 등푸른 생선도 제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어나 정어리나 꽁치, 참치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부 지방을 없앨 때는 좀 삼가야 될 음식이에요. 그럼 뭘 먹고 사냐고요? 먹고 살 거 많아요. 우선 첫 번째, 잡곡밥, 그죠?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흰쌀은 좀 줄이고 잡곡을 많이 넣어서 만들어서 그걸 많이 먹으면 또 안 돼요. 그렇죠? 이걸 적게 먹고, 두 번째 거기에 살코기를 먹고, 살코기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음식을 거기에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채소를 넣는 거야. 이렇게 하면 식단이 풍부해요. 거기에 또 먹을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김치, 그죠? 김치, 그다음에 고추장, 간장, 된장,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니까, 많이 먹는 게 아니니까 김치국, 된장찌개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뭐 충분하잖아요. 사실 모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괜히 욕심을 내서 여러분이 살을 못 빼는 거다 이거예요. 먹는 종류를 바꾸고 그 먹는 방식을 바꾸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흰쌀밥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게, 흰쌀밥은 우리가 먹자마자 바로 혈액으로 당분이 들어와요. 금방 들어와요. 30분이 안 돼서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잡곡밥을 먹으면 한 2시간 걸려요. 피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들어오니까 천천히 오랫도록 배가 안 고픈 거야.
점심 때 나가서 잔치국수라고 있죠. 그건 거의 뭐 빨아먹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잔치국수는 막 허겁지겁 빨아먹어요. 그거 씹지 않고 막 삼키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먹고 들어오면 많이 먹고 들어와도 퇴근 시간 전에 배가 고파요. 왜 그래? 빨리 혈당으로 올라와서 인슐린이 확 나와서 빨리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점심 때 나가서 고기를 몇 점 먹고 오면 퇴근할 때까지 배가 고프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만감이 있고 배가 고프지 않아야 주전부리도 안 하고 먹는 거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만감을 느끼고 오랫도록 배가 고프지 않은 음식을 골라서 그걸 이용해야 여러분들이 체중을 줄이고 복부 비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지방 또 줄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방에 많이 있는 지방 중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 제가 설명드리면 그게 대창이라는 음식인데, 대창은 사실 장 속에 기름이 들어있는 장은 없어요. 그거는 창자 옆에 기름이 이렇게 원래 붙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잘라서 창자를 뒤집은 거예요. 뒤집으면 밖에 있던 기름이 골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소의 복부에 있는 지방은 공업용으로 쓰는 거예요.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창자를 잘라서 뒤집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뭐 고소하네, 뭐 어우 이 맛을 어떻게 잊어, 뭐 이러는데 사람이 먹을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건 버려야 될 기름이니까 여러분의 기름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런 걸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음식을 피해라.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다이어트 주스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면 뭐 ABC 주스 많이 들어보셨죠? 또 샐러리 주스도 많이 들어보셨고 또 땅콩 버터 다이어트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허기를 좀 줄이고 조금 노력해서 체중을 좀 줄이고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박사님 근데 혹시 네. 운동을 좀 빼고 식습관 조절만으로도 비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강의를 반쪽으로만 들었는데 아니 운동 빼고 하기 싫죠. 가능은 해요.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닌데 네. 이 나이가 드셔서 운동하지 않고 음식으로만 살을 빼고 복부 비만을 해결하겠다 이러면 근육량이 확 줄어요. 이러면서 건강에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랫도록 장수를 해야 되고 건강한 상태로 살이 빠져야 되는 거니까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과하게 하지 않더라도 운동은 반드시 해가면서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건강을 위해선 운동과 식습관이 병행돼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으면서 듣다 보니까 벌써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박사님. 그래요? 네, 아쉽습니다. 마지막 강연은 어떤 주제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죠. 이 물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 물이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지 건강과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과 관련된 건강 강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